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기자가 왜 주진우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빠른 일 처리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썼고요. 독일의 슈피겔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잡지거든요. 여기에서도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다 그러면서 찬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진단 능력이 워낙 특출하고요. 하루에 한국은 10,000명 이상 검사하는데 미국은 왜 몇백 명이냐, 일본은 왜 몇백 명밖에 안 하냐, 이런 그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이런 얘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못한다고만 하고 너무 공포를 조장해놔서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위험한 게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을 수도 있고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면 지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어서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치명적이지 않아서 치명적인 코로나인데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 따르고 정부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 보자고요. 그런데 조금 이 공포를 재생산해서 공포를 확대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 다른 언론들 많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에게는, 가짜 기사 쓰는 기레기에게는 지옥을 선사합니다. 가짜 뉴스 잡는 저승사자 유튜버 헬마우스 TV의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마우스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유튜버는 그렇게 좀 약간. 예, 유튜버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황교익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는 바람에 네. 원래 텐션을 유지를 못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르신하고 있으니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대로 해보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IM 손스님, 코로나 네. 때문에 일이 끊겼어요. 근데 강제로 휴가 받은 것 같아서 싫지만 않네요. 홀로 캠핑 다녀왔는데 바다 소리, 장작 타는 소리가 좋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개인도 대한민국도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강제 휴가를 이렇게 알차게 자기를 위해서 잘 쓰고 오셨습니다. IM 손스님,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유튜브에도 네. 생방송 하시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그 사연이 많이 옵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방송하면서 채팅창 합니까? 같이 하는 거죠. 지금 하시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래? 예.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이게 방송하다가 이렇게 워드도 치고 그래야 되죠. 이거 치는 거요? 치는 건 안 하고 이제 말로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구나. 라디오 방송하듯이. 이거하고 비슷하다. 네. 저희는 보통은 주로 누구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잡고 두드려 잡고 뭐 이런 거를 좀 요청하는 그런 요청들이 좀 많죠.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단독 공연입니다. 네. 우리 임 작가님의 단독 공연인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어요?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코로나19 국면 전국이 좀 길어지면서 얘네들이 주로 여기서 좀 자기네의 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동안은 저희 같은 애들한테 이제 맨날 당하니까 되게 억눌려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저희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서인 작가님이라든지 성재준 씨라든지 이런 이제 우파 유튜버들 세계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태조처럼 이렇게 머리를 땅속에 팍 쳐박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니까 이때다 이러면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가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인터넷에 뜨거웠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차이나 바이러스, 차이나 게이트 그랬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이 섰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니까 뭐죠? 그 주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머니투데이 기사를 하나 따가지고 그걸 이제 복사 붙임을 해가지고 막 퍼뜨렸는데 제목이 전 세계 133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안 하나 못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가 사실관계는 확인된 겁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요? 틀렸고요. 그 여기 이제 제목 보시면 머니투데이 기사 많이 틀립니다. 엄청 자주 틀립니다. 자주 틀립니까? 네, 연합뉴스도 자주 틀리고 YTN도 자주 틀리고요. 그렇군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자주 틀립니다. 언론들도 팩트 체크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기사의 핵심 소스가 자기들 이제 얘기로는 중국의 이민관리국에서 붙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133개나 된다. 이런 리스트를 중국 이민관리국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해석을 못하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저 스타벅스 쿠폰 2만 원짜리를 주면서 해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받아봤더니 아닌 거죠. 그 133개국이 전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133개나 되는 나라들이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안 하냐라고 우리나라를 막 욕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에. 알겠습니다. 네. 특정 언론사 이름 적었다고 제가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아까 머니투데이 기사 나왔는데 요새 PD가 너무 괴롭혀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기사는 잘못됐네요. 근데 그걸 가지고 퍼뜨려야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한국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 방역 당국이 중국인들을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아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다. 왜 이렇게 중국 혐오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전에 주로 쓰던 그 단어는 뭐냐면 종북이었습니다. 종북. 북한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북 정권이다. 진보는 종북이다. 이걸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요즘 안 먹히잖아요. 이게 요즘 안 먹히니까 바꿔 타야겠다. 갈아타야겠다. 이게 중국으로 싹 바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그 대한 어떤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저에 약간 좀 얕잡아 보는 어떤 인식? 이런 거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약간 중국 혐오를 좀 부추기려고 조금 부추기는 그런 그 가짜뉴스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엄청 많이 뭐 최근에 뭐 말씀해 주시니까 얘기 드리자면 조선족이라는 또 코드를 또 끌고 옵니다. 어떻게요? 예, 이게 이제 조선족 게이트라는 걸 자기들 명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뭐 네이버 포털 같은 댓글을 조선족들이 장악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장악하지? 어떻게 장악하느냐? 중국 공안의 사주를 받고 조선족 댓글 부대가 움직인다. 중국 공안의 사주를 왜 받죠?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닌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 댓글이 조선족들로 장악이 됐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IP들이 장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IP로 댓글 달리는 거 0.3%, 4%, 5%밖에 안 된다. 0.3%. 그걸로 무슨 댓글을 움직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청와대에서도 근데 답변할 정도로 이 그 가짜뉴스가 크게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인 입국 금지 그리고 조선족 게이트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 정부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중국몽이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꾸느라고 이 대응을 안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혐오로 뭘 얻겠다는 건지는 좀 짐작은 갑니다. 짐작은 가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에 대한 관찰을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뭐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작년 9월부터 나 궁금했어.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쭉 보다 보니까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일테면 이제 저희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나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뭔가를 굴려가지고 그 뇌피셜을 근거로 들면서 막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대표적인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케이스를 이제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드렸나요? 뭘 가지고 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부산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KTX를 타러 그때 사진 찍혔죠. 그때 사진 찍혔잖아요. 그 사진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이 빨간색 모자 그리고
그 빨간색 모 비싼 그 브랜드의 이제 점퍼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착장을 하니까 네. 그 사진을 딱 보고 그 신의 한 수의 뭐 땡땡 부장님이라는 분이 이것은 당시의 자유한국당. 이거 빨간색 상징색이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SOS를 보낸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잠바로 SOS를 보냅니까? 그 색깔 코드를 맞췄다 이거예요. 대단하네요. 그거 대단하지 근데 그걸 않습니까? 방송에서 해요? 버젓이 합니다. 버젓이. 그리고 그 방송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카톡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네. 수십만 명이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그때 그래가지고 아니 빨간색이 다 자유한국당이면 막 찾아봤거든요.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빨간색 입었는데 네. 메르켈 총리도 그럼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거냐? 네. 그 전에 이제 추미애 전 뭐 민주당 대표 같은 것도 빨간색 자주 입었거든요. 네. 그럼 추미애 대표도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거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근거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색깔 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 재생산 그리고 아까 네. 뇌피셜이라고 했는데 네. 상상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코드를 되게 좋아하는 게 왜냐면 이게 되게 쉽잖아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빨간색 자유한국당의 빨간색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뇌피셜을 만들면 뭔가 그럴듯해요. 그럼 핑크 팬더는 어떻게 되죠? 핑크 팬더는 그럼 미래통합당 지지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DL 장님 지난 주말쯤 댓글마다 조선족 난리더군요 하면서 뭐 차이나 게이트 네. 얘기하네요. 조선족 게이트. 헬마님 노란 후드 잘 보여요. 훤하게 이것도 그러면 저는 뭐 정의당 지지자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정의당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밝혀도 되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저는 다른 얘기고요. 네. 그리고는 색깔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빨간색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파란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파란색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네. 파란색을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제 되게 큰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주도하는 그 채널인데 거기서 유재석 씨를 갑자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유재석 씨는 왜요? 유재석 씨가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 투표하는 사진이 찍혔는데 네. 그 투표함에 이제 사진을 찍힌 걸 보니까 파란색 옷을 이 코드로 맞췄다 이거예요. 네. 아니 왜 하필 지방선거 투표 날에 파란색 코드를 맞추고 거기 사진 기자들 다 있을 걸 알면서 파란색을 맞췄냐? 이거 불법 선거 운동 아니냐? 민주당 지지자라고 좀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도 아니고 옛날 선거 때 청바지 입고 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딱 유재석 씨가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 입었다고? 네, 청바지에 파란색 모자를 썼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걱정이네요. 만사고고님 분홍색 립스틱은 포기하기 힘든데 맞습니다. 2427님 진우형 순수 음악 방송 집어치고 오늘같이 합시다. 싫어요. 네. 오늘이 제일 재밌음. 저희 이렇게 한 지 좀 됐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군요. 좀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지난주 이 중국 관련된 이 뉴스 중에 가짜 뉴스 중에 이게 제일 웃기더라고. 문재인은 중국의 선거 조작으로 당선됐다. 이게 거의 캐치프레이즈 같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소위 조선족 게이트라는 거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스캔들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 투표를 해? 어떻게 선거 조작을 했다고 하니 심지어 그림까지 만들었던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국정원하고 중국 공안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요? 손을 잡아. 둘이 손을 잡고 그리고 조선족 100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100만 명한테 한 사람당 3장씩의 한국 신분증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요? 그러면 표가 300만 표가 생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문재인한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300만 명이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의 전체 인구가 300만입니다. 근데 300만 명인데 근데 누가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추적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 글의 시초가 나는 조선족이다. 한국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양심 고백을 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알려주겠다. 이 글이 처음에 올라온 게 일베예요. 일베. 누가 만들었겠지. 역시나 일베에 조작으로 이렇게 글을 만드니까 그거에 나중에 이제 DC 인사이드로 퍼갈 때는 거기 뒤에 다른 게 막 쫙 붙습니다. 내용이 막 근거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내용이 또 붙어. 근데 일베발이라는 것만 쏙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퍼지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방송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일베발의 커뮤니티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 어뷰징을 하는 그 기사를 만드는 네. 인터넷 매체들이 받습니다. 어뷰징이라고. 네. 복사 붙임. 그러니까 이 컨트롤 C, 컨트롤 V. 약간 언론 중에 좀 언론들이 네. 괜히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닌다 하면서 이걸 기사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가져다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기사로 봤어. 이거 논란 있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논란이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방송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에서 기사에도 이렇게 나온 거다 이거 다 확인된 거다 이러면서 다시 방송을 하고 그럼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 말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엄청 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신의 한 수라는 채널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무려 구독자가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요? 120만 명.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 기자님께 유튜브 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릴 때 네.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그로 장사는 신의 한 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근데 저기 신의 한 수 저는 그런 건 안 봅니다.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안 보는데 네. 거기서 한 방송을 했었는데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예. 김정일 위원장의 그 일본인 요리사가 있었어요. 똥똥한 예. 사람. 근데 그 사람 사진을 갖다 놓고 김정일과 닮았다. 그래서 숨겨진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러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기사를. 그게 제가 말씀드린 뇌피셜이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숨겨진 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몰고 가는데 당연히 근거는 없잖아요. 뇌피셜이죠, 뇌피셜. 이거 그리고 걔네들의 그 어떤 어그로를 끄는 능력의 이제 총 에센스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썸네일이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서 네. 클릭하기 좋게 이제 사진 모양으로 이제 프로필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얼마나 잘 어그로를 끌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주 기자님도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성공하시려면 그걸 잘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이런 건 못하겠어. 난 성공 못하겠어. 제가 민희암님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셔. 5.18 때는 특수부대가 어린아이들하고 백두대간을 넘어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나온 거죠. 그것도 유튜브에서 나온 거죠. 그 동네에서 나온 거죠. 네, 그 동네에서 나온 거죠. 제가 몇 개만 샘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썸네일에서 이분들의 썸네일은 기본적으로 느낌표가 3개 이상 붙어야 돼.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막 해야 왜냐면 뭐 느낌표 3개 엄청 충격적인 얘기처럼 해야 됩니다. 충격 뭐라고 하냐면 판사들도 문재인에 폭발했다. 헌법소 의무 저버린 대통령 탄핵. 이게 썸네일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고 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추미애의 황당한 왕놀이 느낌표 3개. 햄버거 상품권으로 자랑질 느낌표 3개.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용은 뭐냐면 실제 내용은 지난 설에 추미애 장관이 그 소년범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그 친구들한테 이제 세배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세뱃돈 대신 햄버거 교환 쿠폰을 이렇게 줬다. 말하자면 이제 미담 기사죠. 네. 그걸 가져다가 왕놀이를 했다. 그러면서 햄버거 상품권을 갖고 소년들한테 자랑질을 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냥 하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그런 식이죠. 이제 뭐 다른 거. 추미애 사면 초과. 민주당 개싸움. 아니 누가 싸웁니까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일단 뭐 소리를 질러놓고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썸네일을 보면 이거 정말 딱 봐도 헛소리일 것 같은데 눌러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그렇죠.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왕놀이가 도대체 뭘까. 철 안 든 사오정님 그쪽에는 소설가 지망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는 못하겠어. 나 그러면 유튜브 못하는 건가? 아니요. 근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그 영상 2개 딱 올리셨잖아요. 그것도 저 티저 영상으로만. 네. 근데 벌써 5만 넘으셨더라고요. 5만밖에 안 됐어 아직. 아니 저는 지금 6개월 해가지고 이제 10만인데 지금 약간 저 박탈감이 들려고 하는.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조민서님 썸네일 장사 제목 장사는 기레기들과 똑같아요. 기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의 수준이 낮아져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활개치는 것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게 지금 이제 번성하고 있는 그런 소위 우파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상당수가 기존 이제 매체에서 일을 했었거나
혹은 이제 종편 채널들에서 이제 패널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말하자면 방송 문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종편에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한 형식을 그대로 유튜브에다가 옮겨오니까 장사가 되거든요. 아 근데 거기 종편에 나오는 사람들도 정말 이상했는데 네. 사실관계는 확인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을 막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더 하잖아요. 유튜브는 이제 아예 이제 뭐라죠 심의가 없으니까요. 네.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더 소설 창작의 날개를 펼치시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언론이 이렇게 뿌려주는 뉴스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그것도 다 프레임화돼 가지고 그리고 정형화돼서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걸 봤는데 지금은 약간 능동적으로 유튜브를 찾아다니는데 유튜브에서 제일 이상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태극기 집회 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할아버지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다 유튜브 보면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유튜브만 보고요. 네. 그리고 탑골공원 주변에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봅니까? 영향력이 좀 있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걸 도대체 누가 보냐? 누가 봅니까? 이걸 누가 보고 설마 이걸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한수 같은 거대 채널들은 12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고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운영하는 펜앤마이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60만 명 정도가 보고 엄청나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가로세로 연구소 강영석 변호사가 주도하는 거 거기도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고성국 TV 50만 명입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구독자 수도 많지만 실제로 여의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의 한수 같은 데는 자주 나가는 정치인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지어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도 나갔고, 황교안 대표 나갔죠.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한번 나가보려고. 거기 나가야 표가 된다는 거죠. 보수 우파들한테 그렇죠. 도장을 찍는 거군요. 네, 거기 나가서 발언을 하고 그게 다시 그런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확산이 되니까 보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요즘은 지상파 나가나 뭐 신의 한수 나가나 보는 사람 숫자 비슷해. 오히려 시청자 숫자가 더 잘 보여. 왜냐하면 조회수가 확인이 되니까. 0403님 언론도 믿지 말라 유튜브도 믿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네. 들으시면 돼요. 네. 유튜브 주기자 보시면 되고요. TBS 라디오 들으시면 됩니다. 예. 네. 헬마우스도 들으시면 됩니다. 최미사님 헬마우스는 유튜브 쪽엔 전문가 수준이네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지난해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 하던 시절인데 네. 그 당시에는 현 원내대표일 때 나간 거죠. 그렇죠. 현 원내대표일 때 신의 한수에 자주 나가셨고. 자주요? 네, 자주 나가셨습니다. 몇 번 나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여의도에 어떤 말이 돌았냐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침 최고위원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할지를 예측을 하려면 그 전날 신의 한수의 논평을 봐라.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었습니다. 그 당시. 아니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코치를 받으니까 말이 좀 안 되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게 사실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게. 2189님 그런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돈 벌어요? 실버 버튼도 받고? 돈 엄청 법니다. 실버 버튼 받고요. 심지어 신의 한수는 골드 버튼이고요. 게다가 제가 이제 그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일단 말이 워낙 길고 느리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자체가 깁니다. 막 4시간, 막 뭐 3시간 이렇게 돼요. 그거를 보고 있자면 옆에 그 라이브 채팅을 할 때 슈퍼챗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돈을 바로 보내주는 후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걸 보내면 옆에 이제 채팅창에 막 그 뜨거든요. 누가 얼마를 보냈다 이게. 네.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빵빵 터지는데 뭐 $500 이런 게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교포이신 분들이 그 해외에서 후원해 주신다고 막 30만 원 뭐 이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찔합니다. 자 지니아님 그걸 보고 돈을 보내고 그걸 보고 또 논평을 내는 현실이라니. 지니아님 이건 순수 음악 방송이다. 순수 음악 방송이다. 순수 음악이다. 순수 음악 방송. 저기 그런데
아니 유튜버 스승님, 나는 어그로 이거 썸네일은 못 하겠어. 나는 못해. 좀 다른 방법으로 저기 유튜버로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심플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아이고 잘 왜 쓰는 그런 방식인데 걸 또 나한테 얘기를 해요? 50만이니까 일단 참고는 되잖아요. 참고. 네, 참고로 거기서는 주로 뭘 하냐면 연예계 관련된 썰을 풉니다. 연예계 관련된 썰인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피셜에 기반한 그 술자리 썰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연예인을 끌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을 끌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 썸네일이 이런 식입니다. 역겨운 유병재, 정신 나간 세균맨, 정우성 도망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저씨 3명이 앉아가지고 그 연예인에 대한 이런저런 썰을 푸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아는 최재원한테 뭘 들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막 퍼뜨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김건모 씨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명예훼손 소지도 있고, 그리고 그 개인의 사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연예계를 소재로 다루다 보니까 마치 연예계 가십을 다루는 채널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20대의 그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연예인들 얘기하는 데인가 보다 하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듣다 보면 한 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딴 얘기를 시작하는데 뭔 얘기를 시작하느냐, 박근혜 탄핵은 이거 부당한 탄핵이야, 이거 불법 탄핵이야, 이런 얘기하고 막 박근혜가 뭐 뇌물 한 푼이라도 받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이 슬쩍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연예계 썰푸는 채널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가짜뉴스 얘기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이제 낚시지. 이것도 잘하는 방식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헬마우스님 도움이 안 돼요. 난 이거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해? 주기자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50만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저는 사람 많이 안 모으고 할래요. 그냥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그리고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판에 뛰어들게 됐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영상을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우파 애국 소년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애국소년단이 아니라 애국소년이요? 정말 꼬맹이, 한 10살 정도 되는 꼬맹이가 이 채널들의 형식을 흉내내가지고 박근혜니 뭐니 뭐 우파니 태극기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니까 자꾸 이런 거를 좋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휩쓸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얘네 진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머리가 아찔합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오늘 헬마우스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한데 이 얘기를 더 듣는 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너무 힘드네요. 내가. 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뭐 하지 마.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헬마우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